1,000,000원 걸고 차격 한번 할래? 브래든의 목소리가 사격장에 울려 퍼졌다. 시선은 카운터 너머 한국인 청년에게 꽂혔고 주변은 얼음처럼 차가운 침묵에 휩싸였다. 강민주는 들고 있던 청소용 수건을 힘없이 내려놓았다. 22살, 아버지의 사격장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그는 평범한 청년처럼 보였다.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엿보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사건의 발단은 몇 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브래든 맥도날드, 25, 재벌세. 아버지 덕에 돈 걱정이라곤 모르고 자랐다. 손목에는 번쩍이는 명품 시계, 주차장에는 스포츠카, 그리고 오늘 손에 들린 것은 값비싼 총이었다. 이게 바로 진짜 이야기. 브래드는 를 자랑스럽게 꺼내 보이며 허세를 부렸다. 아버지가 러시아 딜러한테 특별히 구해준 거야. 탄을 써서 장갑차도 뚫을 수 있어. 한 발에 100만 원짜리 탄이라고. 친구들은 입을 벌린 채 감탄했지만 브래든의 말은 과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는 구경을 사용하며 민간용은 반자동이고 장갑차를 뚫는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허풍이었다. 민주는 카운터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작게 고개를 저었다. 특수부대에서 온갖 총기를 섭렵한 그에게 브래든의 허세는 눈엣 가시처럼 거슬렸다. 그리고 이건 프로토타입이야. 방가소에만 당기면 분당팔이 나가지. 미군 특수부대도 다 익혔어. 델타포스, 네이비실 말이야.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죄송하지만 그건 이 아니라 예요. 사격장 아는 순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다. 브래든의 얼굴이 굳어졌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뭐라고? 민간용이라 반자동이고요. 가 아니라 구경이에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찬 어조였다. 그는 단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으려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브래드는 친구들 앞에서 제대로 망신을 당했다고 느꼈다. 자존심에 깊숙이 상처를 입은 것이다. 야, 너 지금 나한테 총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브래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얼굴은 분노로 불그락푸르락했다. 그냥 잘못된 정보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잘못된 정보? 브래든이 코웃음을 쳤다. 한국인이 미국 총에 대해서 뭘 알겠어? 너네는 태권도나 하지? 친구들은 어색하게 웃었다. 상황이 점점 험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지만 브래든의 기세에 눌려 아무도 감히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노골적인 인종차별 발언에 주변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그리고 너 같은 애가 돈이나 있냐? 1,000,000원이 얼마인지 알기는 해. 브래드는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의 평범한 작업복과 낡은 운동화는 브래든에게 더욱더 우월감을 느끼게 했다. 그렇게 총을 잘 쏜다면 한번 증명해봐.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바로 1,000,000원 걸고 사격 한번 할래? 였다. 그의 눈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민주는 잠시 침묵에 잠겼다. 1,000,000원은 그에게 엄청나게 큰 돈이었다. 대학교 등록금과 생활비를 모두 합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브래든에게는 그저 용돈 정도의 가벼운 돈일 것이다. 어때? 무서워? 브래든이 비웃으며 도발했다. 그는 민준이 돈이 없어 감히 덤비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표적으로 하자. 10발씩 쏴서 더 많이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브래든의 친구들이 술렁거렸다. 그들도 이런 살벌한 분위기는 처음이었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브래든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굳건한 의지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사실 민준에게는 브래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단순한 사격장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그의 과거는 평범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었다. 연전, 민준은 아버지의 강력한 권유로 한국으로 건너가 군에 입대했다. 아버지 강태호는 연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지만 여전히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넌 한국 사람이다. 한국 남자라면 반드시 군대를 가야 해. 아버지의 강경한 주장에 민주는 처음에는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자신이 왜 굳이 한국 군대에 가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완강한 뜻을 꺾지 못하고 입대를 결정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했다. 민주는 총을 처음 잡는 순간부터 남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다른 훈련병들이 표적지 근처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할 때 그는 정확히 정중앙을 꿰뚫었다. 교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야, 강민준, 너 전에 총 쏴본 적 있냐? 아닙니다, 교관님. 처음입니다. 그럼 이 실력은 대체 뭐냐? 완전 타고난 거 아니야? 정말이지 타고난 재능이었다. 민준의 손에 총이 들리면 마치 자신의 신체 일부처럼 느껴졌다. 호흡, 자세, 조준, 격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결국 그는 특수부대에 지원했다. 특임대, 한국군 최정예 부대 중 하나였다. 그곳에서 연간 그는 온갖 종류의 총기를 섭렵했다. 소총부터 시작해 기관 단총, 심지어 저격용 소총까지. 민주는 모든 총기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의 실력을 자랑했다. 특히 권총 사격은 부대 내에서 전설로 통했다. 거리에서 10발을 쏘면 10발 모두 점 만점을 기록했으니 말이다. 교관들조차 혀를 내두르며 감탄했다. 민준아, 전역하면 사격 선수 한번 해봐라. 올림픽 금메달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민준은 그저 웃으며 넘겼다. 그는 총 쏘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것으로 돈을 벌고 싶지는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연후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민주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현재는 아버지의 사격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아버지 태어 역시 민준의 뛰어난 사격 실력을 익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은 자신의 실력을 결코 자랑하지 않았다. 사격장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손님들이 잘못된 자세로 총을 쏘는 것을 봐도 굳이 나서서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은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 브래든의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뻔뻔한 인종차별 발언이 그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느꼈다. 좋아요. 민준이 나지막이 대답했다. 진짜로? 브래든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다. 그는 민준이 겁을 먹고 꼬리를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네, 하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느껴지지 않았다. 드디어 일이 터진 것이다. 야, 브래든 진짜로 하는 거야? 돈은 어떻게 할 건데? 브래든 역시 잠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설마 그가 정말로 제안을 받아들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이미 큰 소리를 쳐놓았으니 이제 와서 물러설 수도 없었다. 좋아, 그럼 계약서부터 쓰자. 브래든이 능글맞게 웃으며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혹시 모르니까 녹화도 해두고. 그 순간 민주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왠지 모르게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1,000만 원 내기 사격. 소문은 삽시간에 사격장을 휩쓸었다. 브래드는 글록을 움켜쥐고 승리를 확신하는 듯 시작해볼까? 라며 눈을 번뜩였다. 정말 하는 거야? 제이슨이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물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함께였지만 이런 무모한 도박은 처음이었다. 당연하지. 1,000만 원짜리 게임인데 스릴은 있어야지. 브래드는 호기롭게 답했지만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1,000만 원은 그에게도 가볍지 않은 돈이었다. 사격장은 웅성거렸다. 다른 부스 사람들조차 총을 내려놓고 몰려들었다. 무슨 일이야? 1,000만 원 내기 사격이래. 태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실력을 믿었지만 거액이 걸린 도박은 불안했다. 자,
룰부터 정하자. 브래든이 스마트폰을 꺼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표적, 각자 10발씩, 총점으로 승패. 권총으로. 민주는 기다렸다는 듯 맞받아쳤다. 진짜 실력은 권총에서 나오는 법이지. 브래드는 권총이 더 어렵다고 판단해 일부러 선택한 것이었다. 총은 사격장 렌탈 총으로 하는 게 공정하겠지. 렌탈 총이 불리할 거라 예상했지만 민주는 개의치 않았다. 좋습니다. 민주는 짧게 답했다. 제이슨은 초조했고 마이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럼 계약서부터 작성하자. 딴소리하면 곤란하니까. 브래드는 스마트폰 메모장에 조항을 적어 민준에게 보여줬다. 민준은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브래든 역시 서명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자, 증거도 남겨야지. 마이크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지금부터 모든 과정을 녹화할 거야. 투명하게. 순식간에 다른 구경꾼들도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잠깐,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건가? 민준이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당연하지. 이런 빅 이벤트는 무조건 올려야지. 마이크가 신이 나서 대답했다. 민준은 잠시 머뭇거렸다. 태어는 카운터에서 검은색 글록 권총 2자루를 꺼냈다. 차가운 금속성 광택이 감돌았다. 둘 다 오늘 아침에 꼼꼼하게 점검 마친 총이다. 탄창에는 똑같이 10발씩 장전되어 있고 태어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다. 탄약도 동일한 거죠? 브래든이 재차 확인했다. 파라벨럼 모든 조건이 똑같다. 브래드는 글록을 들어 무게를 가늠했다. 묵직했다. 팔이 약간 흔들렸지만 태어난 척했다. 어릴 때부터 이런 총은 많이 다뤄봤지. 브래드는 허세를 부리듯 말했다. 아버지가 사격클럽 회원이셔서 어릴 때부터 사격을 배웠거든. 라스베이거스에서는 한 번에 100발씩 쏘기도 했어. 그는 과거를 떠올리며 자신감을 불어넣으려 애썼다. 업계에서 일하다 보면 정확성이 몸에 배거든. 코딩할 때도 오타 하나 용납 못하잖아. 사격도 마찬가지야. 구경꾼들은 반신반의했다. 반면 민주는 침묵했다. 글록의 무게, 균형, 손잡이, 질감까지 순식간에 파악했다. 총을 쥐는 순간 익숙함이 느껴졌다. 특수부대 시절 그는 유사한 총들을 수도 없이 다뤄봤었다. 하지만 겉모습은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일 뿐이었다. 낡은 청바지에 평범한 티셔츠, 무표정한 얼굴. 그의 숨결은 차분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 브래든이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그는 자신감을 과시하며 사격 자세를 잡았다.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팔을 쭉 뻗어 총구를 겨눴다. 표적은 미터 앞에 있었다. 첫 발! 브래드는 심호흡을 하고 반가쇠를 당겼다. 탕! 둔탁한 총성과 함께 반동이 느껴졌다. 탄피가 튕겨져 나갔다. 그는 첫 발의 결과에 만족하는 듯 미소 지었다. 하지만 표적을 확인한 브래든의 얼굴은 굳어졌다. 탄착구는 점. 생각보다 훨씬 낮은 점수였다. 그는 당황한 듯 다시 자세를 가다듬었다. 젠장, 손이 미끄러졌잖아. 그는 변명하며 두 번째 사격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조준했다. 당! 두 번째 총성이 울렸다. 결과는 점. 브래든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제이슨은 안절부절 못했고 마이크는 녹화 중인 휴대폰 화면을 번갈아 보며 불안해했다. 태어는 카운터 뒤에서 두 손을 모은 채 기도하는 듯했다. 구경꾼들은 숨을 죽인 채 브래든의 사격을 지켜봤다. 브래든은 남은 8발을 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손은 점점 더 떨려왔고 집중력은 흐트러졌다. 점수는 계속 낮아졌다. 그는 초조함에 휩싸여 점점 더 서둘러 반가쇠를 당겼다. 마지막 10번째 발은 점에 명중했다. 총점은 점. 브래드는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총을 내려놓았다. 그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젠장, 망했어.
브래드는 자조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표적을 바라봤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이렇게 못 쏠 리가 없는데. 그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제이슨은 브래든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 브래든. 질 수도 있지. 하지만 브래드는 제이슨의 위로가 들리지 않았다. 이제 민준의 차례였다. 그는 천천히 글록을 들어 올렸다. 그의 손은 여전히 침착했다. 그는 브래든과는 달리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목표를 응시했다. 그리고 반가쇠를 당겼다. 탕! 혓발은 정확히 점에 명중했다. 구경꾼들은 탄성을 질렀다. 민주는 다음 9발을 쏘기 위해 자세를 유지했다. 그의 눈은 흔들림 없이 표적을 향해 있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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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성이 울릴 때마다 표적에는 점이 찍혔다. 민준의 사격은 정확하고 침착하고 완벽했다. 그는 마치 기계처럼 움직였다. 브래드는 민준의 사격을 지켜보며 절망에 빠졌다. 그는 이미 승패가 결정됐음을 직감했다. 제이슨과 마이크는 침묵했고 태어는 고개를 숙였다. 구경꾼들은 민준의 놀라운 실력에 감탄하며 환호했다. 마지막 10번째 발, 민준은 숨을 고르고 반가쇠를 당겼다. 탕! 총성과 함께 표적에는 또 하나의 점이 찍혔다. 총점은 점. 민준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총을 내려놓았다. 그의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사격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대단하다. 완전 프로잖아. 저 사람이 진짜였어. 구경꾼들은 민준을 둘러싸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민준은 가볍게 목례하며 감사를 표했다. 그는 여전히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브래드는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10,000원을 민준에게 건네야 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격장을 나섰다. 제이슨과 마이크는 브래든의 뒤를 따랐다. 태어는 한숨을 쉬며 카운터로 돌아갔다. 민준은 10,000원이 든 봉투를 들고 사격장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임무 완료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이제 다음 지시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자, 누가 먼저 할까? 브래든의 질문에 희미한 떨림이 스며 있었다. 민주는 담담하게 응수했다. 먼저 하시죠. 좋아, 똑똑히 받아. 브래드는 의기양양하게 사격부스로 향했다.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과는 달리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순식간에 관중이 몰려들었다. 평소 한적했던 사격장은 순식간에 열기로 가득 찬 경기장으로 변모했다. 마이크는 떨리는 손으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심호흡을 했다. 지금 사격장에서 난리 났습니다. 재벌 세브레든과 한국인 알바생의 10,000원빵 사격 대결. 댓글이 쉴 새 없이 올라왔다. 10,000원 진짜임? 브래든 허세아님? 한국인은 누구? 순식간에 시청자 수는 10,000명을 돌파했다. 마이크의 목소리가 떨렸다. 브래든이 자세를 잡았다. 어깨 너비로 벌린 두 발, 쭉 뻗은 팔. 라스베이거스에서 배웠던 자세를 머릿속으로 되짚었다. 자세는 그럴싸한데. 제이슨이 속삭였지만 불안감이 묻어났다. 민주는 브래든의 어색한 자세를 꿰뚫어봤다. 팔꿈치는 벌어져 있었고 체중 이동은 부자연스러웠다. 하지만 그는 굳게 입을 다물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브래든이 조준했다. 표적이 생각보다 멀게 느껴졌다. 작은 점으로 보이는 표적의 한가운데. 괜찮아. 어차피 한국인이 뭘 하겠어.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심박수는 점점 빨라졌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반가쇠에 손가락을 가져갔다. 관자놀이에 땀방울이 맺혔다.
사격장은 정적에 잠겼다.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마저 크게 들렸다. 라이브 방송 시청자는 10,000명을 넘어섰다. 댓글이 쉴 새 없이 쏟아졌다. 첫 발 간다. 긴장돼. 1,000,000원! 브래든의 손가락이 반가쇠를 당겼다. 총구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모든 시선이, 모든 카메라 렌즈가 그에게 집중됐다. 1,000,000원의 향방이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탕! 굉음이 사격장을 진동시켰다. 브래든의 몸이 뒤로 살짝 젖혀졌다. 반동이 예상보다 강했다. 시선은 앞 표적에 고정됐다. 직원이 망원경으로 확인했다. 점!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브래든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치엇발 치고 괜찮지? 댓글 반응도 뜨거웠다. 생각보다 잘 쏘는데? 역시 금수저는 다르네. 브래드는 자신감을 얻고 다시 조준했다. 두 번째 발, 점. 관중이 박수갈채를 보냈다. 브래든의 미소가 더욱 깊어졌다. 바로 이거지. 세 번째 발, 점. 네 번째 발, 점. 다섯 번째 발, 점. 브래드는 기대 이상의 실력을 발휘했다. 야, 진짜 잘 쏘네. 한국인 긴장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시선이 민준에게 쏠렸다. 걱정스러운 시선도 느껴졌다. 민준은 팔짱을 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태어만 초조하게 손수건으로 땀을 닦았다. 여섯 번째 발, 점. 일곱 번째 발, 점. 브래드는 점점 더 자신감이 붙었다. 봤지? 이게 실력 차이야. 민준을 흘끗거렸다. 우월감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여덟 번째 발, 점. 오! 관중이 탄성을 내질렀다. 첫 만점이었다. 댓글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만점 뜯었다. 브래든 대박. 한국인 큰일 났네. 브래드는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렸다. 어때? 이게 바로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민준을 향해 도발적인 눈빛을 보냈다. 아홉 번째 발, 점. 마지막 열 번째 발, 점. 브래든의 최종 점수는 점이었다. 꽤 훌륭한 점수였다. 점이면 꽤 잘 쏜 건데. 관중도 고개를 끄덕였다. 일반인 수준을 넘어섰어. 분위기는 완전히 브래든 쪽으로 기울었다. 브래든 우승 거의 확정인 듯. 점 넘기 쉽지 않을 텐데. 브래든이 민준에게 다가갔다. 승리를 예감하는 미소가 그의 입가에 걸렸다. 어때? 쉽지 않지? 아직 포기할 기회를 줄게. 관중은 웅성거렸다. 걱정하는 시선, 흥미로운 볼거리를 기대하는 표정들이 뒤섞였다.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훌륭한데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그럼 이제 제 차례인가요? 민준이 권총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분위기가 반전됐다. 자세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브래든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다. 발의 위치, 어깨의 각도, 손의 모양까지 완벽했다. 몇몇 관중이 변화를 감지했다. 자세가 뭔가 다른데? 대부분은 여전히 무관심했다. 이미 브래든의 승리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었다. 민준이 사격 부스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걸음걸이는 군인처럼 절도 있고 안정적이었다. 첫 발을 쏘기 위해 자세를 잡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민준의 자세가 갑자기 불안정해 보였다. 팔이 미세하게 떨리는 듯했고 호흡도 가빠 보였다. 어라, 긴장했나? 브래든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실전은 다르지. 민준의 첫 발, 점. 관중석에서 실망 섞인 탄식이 터져 나왔다. 브래든의 점수와 형역한 차이. 어머, 생각보다 못하네. 긴장했나? 브래든이 이기겠어. 라이브 방송 채팅창도 웅성거렸다. 한국인 수준 허세였나? 1,000,000원은 우리 것. 브래든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 승리를 확신하는 듯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두 번째 발, 또 점. 관중들은 고개를 저었다. 안 되겠는데? 너무 긴장했어. 민준의 아버지 태어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해졌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세 번째 발, 점.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브래든보다 낮았다. 이 정도로는 점 못 넘지. 브래든이 친구들에게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내가 뭘 했어? 실전은 다르다니까. 그의 눈빛은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네 번째 발, 점. 관중들은 지루함을 느꼈다. 뻔한 결과네. 재미없어. 바로 그때 민준이 총을 내렸다. 깊게 숨을 들이쉬는 그의 눈빛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다섯 번째 발을 위해 자세를 잡는 민준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어깨, 발, 손, 팔, 고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렬된 자세. 몇몇 날카로운 눈들이 그의 변화를 알아챘다.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프로 같아.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무관심했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다. 특수부대에서 수천 번 반복했던 호흡, 조준. 그의 시선은 오직 표적에만 고정됐다. 웅성거림, 환풍기 소리, 심지어 심장 박동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다섯 번째 발, 팡! 총성과 함께 민준의 몸은 미동조차 없었다. 완벽한 자세. 사격장 직원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점. 관중석에서 의외라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연이은, 저조한 성적 끝에 나온 만점. 브래든의 얼굴이 굳어졌다. 운이 좋았네. 그는 애써 침착하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다. 여섯 번째 발, 똑같은 자세, 똑같은 호흡, 똑같은 집중. 팡! 점. 또다시 정중앙. 관중들의 반응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연속 만점? 뭐지? 갑자기 잘하네. 라이브 방송 채팅창도 술렁였다. 어데 갑자기 잘해? 운인가? 2연속 만점. 브래든의 손에 땀이 차기 시작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일곱 번째 발. 민주는 똑같은 루틴을 반복했다. 깊은 호흡, 완벽한 자세, 정확한 조준. 팡, 점. 세 번 연속 만점. 사격장은 침묵에 잠겼다. 모두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다. 세 번 연속 만점이야. 이거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 민준 점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 브래드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민준의 현재 점수는 점. 남은 세 발 모두 만점이면 점. 아직 괜찮아. 그는 불안한 마음을 다잡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여덟 번째 발 팡! 점. 네 번 연속 만점. 관중들은 숨을 죽였다. 특별한 순간이 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라이브 방송 시청자 수는 10,000명을 돌파했고 채팅창은 쉴 새 없이 업데이트됐다. 4연속 만점. 이거 진짜네. 한국인 뒤늦게 폭발하는데. 브래든 위험해. 민준의 현재 점수는 점. 남은 두 발 모두 만점이면 점. 브래든과 동점. 브래든의 손이 떨렸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아홉 번째 발. 민주는 잠시 멈췄다. 총을 내리고 깊게 숨을 쉬었다. 사격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듯했다.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 쏠렸다. 휴대폰 카메라들이 일제히 그를 향했다. 그때 관중 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자세, 군인 자세야. 그 말이 퍼져나갔다. 군인 자세? 아, 한국 군대 다녀왔다고 했지. 특수부대 아니었나? 브래드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민준이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사실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민준이 아홉 번째 발을 쏘았다. 팡! 점. 5번 연속 만점.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우와, 연속 만점. 이거 실화냐? 라이브 방송은 폭발 직전이었다. 시청자는 10,000명을 넘어섰고 채팅창은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졌다. 와, 미쳤다. 연속 만점.
한국 특수부대 수준 실화냐? 브래든 망했다. 민준의 현재 점수는 점. 마지막 한 발만 만점이면. 하지만 브래드는 이미 알고 있었다. 마지막 발도 만점일 것이라는 것을. 지금까지의 흐름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바싹 말랐다. 민준이 마지막 발을 위해 자세를 잡았다. 사격장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민준의 시선은 표적에 고정되었다. 저편의 작은 원이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였다. 깊은 호흡, 조준, 그리고 팡! 마지막 총성이 사격장을 울렸다. 모든 시선이 표적으로 향했다. 사격장 직원의 입이 벌어졌다. 점! 우와! 관중들이 폭발했다. 박수와 환호성이 사격장을 가득 채웠다. 연속 만점. 마지막 6발을 모두 정중앙에 맞춘 것이다. 민준의 최종 점수 점, 브래든과 동점이었다. 동점이야, 대. 관중들은 흥분해서 소리쳤다. 하지만 잠시 후 이상한 기류가 감돌았다. 사격장 직원이 다시 한번 민준의 표적을 자세히 확인했다. 그리고 다른 직원을 불렀다. 2명이 함께 확인한 후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잠깐만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관중들. 그때 직원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민준 선수의 마지막 6발을 다시 확인한 결과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난 나만트 다사츠 타라테케 금된 덕포자이다. 즉 6발 모두 정확히 같은 지점에 맞았습니다. 구멍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 관중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에서 6발을 같은 지점에? 그게 가능한 일이야? 라이브 방송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채팅창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다. 에서 6발을 한 구멍에?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야. 한국 특수부대 클라스. 브래든 완전 발렸네. 브래드는 말을 잃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건 말이 안 돼. 그는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다. 민주는 조용히 총을 내렸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다. 당연한 일을 해냈다는 듯 관중들이 민준을 애워쌌다. 박수와 환호가 끊이지 않았다. 어떻게 그렇게 쏘셨어요? 정말 특수부대 출신이세요? 그의 숨결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6발 모두 한 구멍이라니. 민주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특임대에서 연간 구른 덕분이죠. 사격장은 다시 술렁였다. 특임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중 하나. 이제 모두가 납득했다. 왜 저토록 침착한지, 어찌 저런 실력을 지녔는지. 브래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점수는 동점인가? 사격장 직원이 공식 발표했다. 동점입니다. 하지만 직원은 말을 이었다. 정확돼선 민준 선수가 압도적 우세입니다. 6발을 완벽히 같은 지점에 맞춘 건 올림픽 수준의 정확도입니다. 관중은 다시 한번 환호했다. 브래든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해졌다. 기술적으론 동점이지만 사실상 완패임을 모두가 알았다. 그럼 내기는 브래든이 말을 채 잇지 못했다. 민준이 그를 응시했다. 동점이니 무승부죠. 돈은 필요 없습니다. 민준의 관대한 태도에 관중은 또 한 번 박수갈채를 보냈다. 하지만 브래드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완벽하게 굴복당했음을.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이 수천 명이 지켜보는 라이브 방송에 고스란히 송출됐다는 사실을. 브래든의 도전은 끝났다. 하지만 민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라이브 방송 종료 후 분도 채 지나지 않아 영상은 삽시간에 온라인을 장악했다. 마이크가 올린 인스타그램 라이브는 자동 저장됐고 누군가 재빨리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한국 특수부대 출신, 재벌 새 완벽 굴복시킨 전설의 사격 장면.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시간 만에 10,000, 3시간 만에 10,000, 6시간 만에 10,000을 돌파했다. 댓글 역시 쏟아졌다. 실화냐?
한국 특수부대 수준 실화냐? 브래든 표정 봐. 완전 멘탈 나갔네. 마지막에 돈 안 받는 거 개간지. 이게 진짜 디펜스지. 틱톡에서도 순식간에 바이럴 됐다. 한국 특수부대사 격신, 브래든 굴복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를 장식했다. 민주는 집에 돌아와서야 이 모든 소란을 알게 됐다. 그의 휴대폰은 부재중 전화로 가득했다. 대부분 모르는 번호였다. 이게 대체? 민주는 어리둥절했다. 그저 오만한 녀석에게 본때를 보여줬을 뿐인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아버지 태어 역시 놀란 표정으로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다. 민준아, 너 지금 완전 유명해졌어. 화면에는 오늘 있었던 사격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뉴스 앵커는 엄숙한 표정으로 보도했다. 한국 특수부대 출신 청년이 미국에서 보여준 놀라운 사격 실력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권총 6발을 모두 같은 지점에 명중시킨 이 영상은 현재 각종에서 민주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또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혹시 강민준 씨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부서기자 제니퍼 화이트입니다. 민준의 눈이 커졌다. 이라니. 저희가 오늘 있었던 사격 영상을 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실력이더군요. 혹시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인터뷰요? 네. 미국 전국 방송으로 송출될 예정입니다. 한국 특수부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서요. 민주는 망설였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는 듯했다. 조금만 생각해보고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지는 마세요. 다른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쇄도할 겁니다. 전화가 끊기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입니다. 그 다음은 였다. 심지어 한국에서도 전화가 왔다. 이거 진짜 난리 났네. 태어는 신기한 듯 중얼거렸다.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민주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일단 차분히 생각해보자. 나쁜 일은 아니잖아. 그때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였다. 여보세요. 강민준 씨 되십니까? 저는 미국 올림픽 사격 대표팀 헤드코치 마이클 존슨입니다. 민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오늘 영상을 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실력이더군요. 에서 6발을 한 지점에 맞추는 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쉽게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올림픽에 관심 있으신가요? 미국 국적이라면 우리 대표팀에서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는 깜짝 놀랐다. 올림픽이라니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다.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그런 재능을 묻어두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 민주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뒤바뀐 것이다. 그때 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인지 창밖을 내다보니 기자들이 집 앞에 몰려 있었다. 저기 사는 게 확실해? 네, 확인했습니다. 카메라 준비됐어. 태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집에서도 편히 쉴 수 없겠네. 민주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유명해지는 건 좋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관심의 중심이 되는 건 버거웠다. 그때 특별한 전화와 한 통이 더 걸려왔다. 여보세요, 민준아. 익숙한 목소리였다. 한국에서 함께 복무했던 특수부대 동기 김상훈이었다. 상훈이 형, 야, 너 완전 유명해졌다. 한국에서도 난리야. 뉴스에 내가 나왔어? 한국에서도요. 우리나라 특수부대 출신이 미국에서 이런 일을 냈다며 난리 났어. 민준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근데 진짜 대단하다. 에서 6발을 한 구멍의 부대에서도 그렇게는 못 쐈잖아. 그때보다 더 연습했어. 그래도 대단해. 한국인들 완전 자랑스러워 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니 민준의 마음이 조금은 정리되는 듯했다. 그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인 것이었다. 밖에서는 기자들이 여전히 진을 치고 있었다. 나가서 인터뷰할까, 아빠? 민준이 태호를 바라봤다. 내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뭔데요? 너는 지금 개인이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고 있다. 멋있게 해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강민준입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를 그에게 겨눴다. 민준 씨,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특수부대에서 받은 훈련이 도움이 되었나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질문이 쏟아졌다. 민준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먼저 한국군 특수부대에서 받은 훈련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저 그 훈련의 결과를 보여드린 것뿐입니다. 올림픽에 도전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좋은 기회가 있다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어떤 마음이신가요?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한국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정신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한국 특수부대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은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다. 인터뷰가 끝난 후 민주는 집으로 돌아왔다. 휴대폰은 여전히 쉴 새 없이 울려댔다. 방송국과 신문사의 스폰서 제안, 심지어 영화 제작사의 러브콜까지 민주는 정중히 거절했다. 아빠, 민주가 입을 열었다. 이제 아르바이트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아보려고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다. 민주는 결심한 듯 말했다. 이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때야. 특별한 건 아니어도 돼요. 그냥 당당한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날 밤 민주는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짚었다. 아침엔 평범한 사격장 아르바이트생이었지만 저녁엔 전국이 주목하는 인물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진정 의미 있는 건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 그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줬다는 점이었다. 휴대폰에는 특수부대 동기들의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다. 형 완전 자랑스럽다. 한국 위상 높여줘서 고마워.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 민주는 미소 지었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한 한국인으로서 거창한 꿈이나 목표는 없었다. 그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창밖의 별들이 반짝였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듯 민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주후 토요일 오후 민준은 아버지의 사격장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다. 다음 주부터는 지역 보안업체 교육 담당자로 새 출발을 한다. 그때 사격장 문이 열리며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고개를 들자 10살쯤 되어 보이는 한국계 남자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들어왔다. 아이의 눈은 호기심으로 빛났고 어머니는 긴장한 표정이었다.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민준이 친근하게 물었다. 아이가 큰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저 혹시 민준이 형이에요? 맞아. 너는? 저는 김준호예요. 형 영상 봤어요. 준호의 어머니가 미안한 듯 말했다. 죄송해요. 이 아이가 계속 보고 싶다고 하대서 저희도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민주는 무릎을 굽혀 준호와 눈높이를 맞췄다. 준호야, 영상이 어땠어? 완전 멋있었어요. 형은 진짜 한국 군인이었어요. 응? 한국에서 연간 군대 다녀왔어. 준호의 눈이 더욱 빛났다.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친구들이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놀려요. 민준의 가슴이 아릿했다. 자신도 어릴 적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그럴 땐 뭐라고 해?
아무 말도 못해요. 저도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준호의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어도 잘 못하고 정체성에 혼란스러워해요. 민주는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준호야, 한국이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 알고 있어? 아니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발전한 나라 중 하나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 태권도도 한국에서 나왔고 팝도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너는 두 나라의 좋은 점을 모두 가질 수 있다는 거야. 미국의 자유로움과 한국의 끈기, 둘 다 말이야. 민준이 말을 이었다. 형도 어릴 때는 힘들었어.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닌 것 같았거든. 근데 이제는 알아. 나는 한국계 미국인이고 그게 정말 자랑스럽다는 걸. 준호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형처럼 총도 잘 쏠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총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야.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것에 자부심을 갖는 거. 민주는 일어서서 준호에게 물었다. 준호야, 사격 체험해 볼래? 물론 장난감 총으로.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다. 민주는 에어소프트건을 가져와 준호에게 기본 자세를 가르쳤다. 자, 이렇게 발을 벌리고 총은 이렇게 잡는 거야. 준호는 서툴지만 열심히 따라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팡! 장난감 총이 작은 소리를 냈다. 종이 표적에 맞았다. 맞았어요. 준호가 신나서 외쳤다. 잘했어. 처음 치고 정말 잘한 거야. 민준이 칭찬했다. 그때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다. 대정도의 남성이었는데 낯이 익었다. 저 혹시 민준 씨세요? 네, 맞는데요. 저는 로드리게스라고 합니다. 멕시코에서 온 지 년 됐어요. 로드리게스의 표정은 진지했다. 영상을 봤는데 정말 감동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차별을 많이 받았거든요. 영어가 서툴다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그런데 당신이 그 부자 아들놈을 죄송해요. 그 사람을 이기는 걸 보니까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로드리게스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 있었다. 저도 제 나라가 자랑스럽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당신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민주는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 모두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러워해야 하죠. 그때 준호가 뛰어와 민준의 다리를 안았다. 형, 저도 나중에 형처럼 멋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럼 준호는 분명히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준호와 어머니, 그리고 로드리게스가 떠난 후 아버지 테오가 민준에게 다가왔다. 보기 좋다. 뭐가요?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모습 말이야. 테오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아빠도 자랑스러워요. 저를 한국으로 보내주셔서. 처음엔 반대했잖아. 그때는 몰랐어요. 한국에서 뭘 배울지.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아빠, 저 이제 정말 자신 있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때 민준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브래든에게서였다. 민준,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오만했고 무례했어. 내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고마워.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괜찮아요. 모두에게 배움의 기회였던 것 같아요. 해가 완전히 지고 사격장의 조명이 켜졌다. 아빠, 내일부터 새 직장 다니지만 주말에는 계속 여기 올게요. 왜? 오늘 같은 일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요. 누군가에게는 제가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호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내가 자랑스럽다. 그날 밤 민주는 일기를 썼다. 오늘 준호라는 아이를 만났다.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아이였다. 그리고 로드리게스 아저씨도 만났다. 모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주 전만 해도 나는 그냥 평범한 사격장 아르바이트생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내가 보여준 한 번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걸. 브래든과의 일은 끝났지만 진짜 의미는 지금부터인 것 같다. 나처럼 정체성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힘이 되어주고 싶다.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말이 부담스럽지 않다. 오히려 자랑스럽다. 내일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하지만 변하지 않을 건 하나 있다. 나는 언제나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을 것이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일기를 마친 민주는 창밖의 별을 바라봤다. 주 전, 사격장에서 울린 단 한 발의 총성이 이토록 많은 이들의 마음을 흔들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이제야 알 것 같다. 진정 정확한 한 발은 관역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겨냥해야 한다는 것을. 숨결이 차가웠다. 민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심어준 용기의 씨앗은 이제 막 움트기 시작했다. 그 씨앗들은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한 발이 될 것이다. 오늘 민준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린다.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욱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